동반자살 보험금은 지급될까? 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본사 출신 손해사정사. 안녕하세요. 보험 분쟁 사례를 전문가 시각에서 풀어드리는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바로 동반자살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인데요. 특히 자살방조제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른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족의 비극. 2016년 7월 11일 한 가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인 남편과 아들은 사망했고 남편의 배우자인 아내도 위독한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10개월 뒤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반자살 시도로 판단되었고 사건은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사망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고 피보험자의 장인이 보험사와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과 보험사의 주장. 신청인 측에서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자살 면책 기간이 지났고 보험 수익자인 아내가 고의로 남편을 해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동반자살은 자살방조에 해당한다며 약관상 면책 사유인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살방조제가 성립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에 고의로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자살방조제는 피보험자의 자살을 부추기거나 쉽게 하도록 도운 행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어떤 방조 행위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은 있었지만 그것이 실제 자살을 의도한 것인지 서로의 자살을 용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함께 사망했다고 해서 일방의 방조를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의로 해친 것에 해당하는가? 보험약관은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를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로 살인죄나 명백한 자살방 조제에 해당될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자살의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단순히 동반자살이라는 사실만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자살방조 인정 안 했다. 이 사건은 내사 종결 처리되었고 경찰도 보험 수익자에게 자살방조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적으로도 입증되지 않은 자살방조를 근거로 보험금을 거부하는 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명확한 증거 없이도 자살방조제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보험사 책임 인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살방조제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피보험자의 사망 경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살방조로 보기 어렵다면 보험사는 지급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은 보험계약 해석에서 고의성, 방조행위, 형사 입증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망의 경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할 수 없으며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보험계약 해석은 항상 입증 책임이 중. 자살방조 같은 중대한 면책 사유를 주장하려면 보험사 측이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건에서 자의적으로 약관을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사한 사건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